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불가능의 비밀은 인문학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대체 불가능함에 대한 비밀을 찾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응용인문연구소의 한지우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가장 실용적인 분야의 인문학의 지혜를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인문학을 먹고 산다 출간 이후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전국을 돌면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받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이끄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모두 높은 인문학적 수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성공 비결을 교육 콘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은 선택이 아닌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인문학의 이론들을 개인의 발전과 개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전통 인문학은 다소 추상적이고 시대적 거리감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누구나 인문학의 이론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 불가한 인재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명확한 진로 설정에 대한 강의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상당 부분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의 측면에서 그렇죠. 특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다루는 전문직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대체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높은 연봉의 의사를 대체하지만 간호사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문직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죠. 미디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하다 보니 우리가 둔감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꽤나 섬뜩한 말입니다. 이 질서에 적응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퍼펙트 스톰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유엔은 미래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개개인이 미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미래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연구하는 게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역사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현상에 어느 정도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힘은 바로 역사와 같은 인문학에서 나옵니다.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인공지능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음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인공지능을 꼽았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로 인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에서부터 사소한 행동까지 점검하고 변화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페닌슐라 발도로프라는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한데요. 이 학교의 모습은 오히려 과거의 교실처럼 칠판에 분필로 강의를 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이해가 높은 실리콘밸리의 임원들이 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자녀들을 이런 학교에 보낼까요? 바로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IT 기기를 다루기 전에 또래 친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우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인문예술이 주가 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은 뛰어난 인문학적 소양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인문학이야말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자신을 대체 불가한 인재로 만들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 시대에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불가능의 비밀은 인간을 이해하려는 학문인 인문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유형의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폴리매스입니다. 바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인데요. 정치와 수학이 결합된 용어로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바로 경계를 넘나드는 일입니다.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또한 결국은 경계를 넘나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의 연결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익숙하지만 낯선 창의적인 결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둘째, 퍼지입니다. 퍼지는 애매모호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흥미롭게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많은 사람을 지칭할 때 퍼즈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테키라고 부르는데 이 테키에 비해 퍼즈는 소수이지만 실제 실리콘밸리의 리더 그룹들은 대다수가 퍼즈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 피터 틸 등이 대표적인 퍼즈들입니다. 이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기술 세계에서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셋째, 기버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주는 사람, 기버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남을 돕는 일이야말로 생산성과 창의성을 증대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인물들을 페닌슐라 발더르프 학교에서 배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은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에 여전히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